저희는 다음 키워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형 발사체죠. 우리 누리호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고흥에서요, 4번째 발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정부 주도하에 이뤄졌다고 하면 바로 이번 4차 발사부터는 민간 기업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부품 제작부터 시작해서 이 사실상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주관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가이드님, 저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집중해봐도 될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주식을 하면서 이런 주식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드려요. 근데 누리호 방금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발사 예정인 횟수는 4차 발사입니다. 지금까지 누리호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1차 발사, 2차 발사, 3차 발사 꾸준하게 계속 역사가 있었고, 이번에 4차 발사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살펴보면 좋을지,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주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번 누리호 27일에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발사할 수 있는 목표, 그리고 발사에 대한 목표와 그리고 어떤 점들이 부각이 되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1차, 2차, 3차의 발사는 어떻게 보면 성능에 대한 검증이었어요. 정확하게 이 로켓을 발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능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이라면, 자, 이번에 4차 발사에 대한 목표는 정상적인 발사 서비스에 대한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목표 3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실제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정확하게 놓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민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를 했고, 발사체 자체도 해외 기업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발사체를 주로 활용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발사체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국내 민간 기업들에 대한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대표적인 누리호는요, 3단 액체 로켓에 대한 설계를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발사체 기술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우주 환경에 대한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사가 마무리됐을 경우 기술적 독립성에 대한 강화 신호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기술을 보면 반도체 설계 기술과 발사 로직 및 주기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엔진이나 탱크, 통합, 생산 체계까지도 또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누리호 발사하는 건 결국에 좋죠. 그리고 1차, 2차, 3차 여러분들도 아마 어떻게 보면 TV를 틀어서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이화영 MC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로켓 누리호 왜 발사할까요? 우리가 화성 가기 위해서 발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이제 어렵네요. 어려우시죠? 정답은요? 맞아요.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로켓 하나를 만들어서 발사를 하게 되면 그냥 빈 택시가 운전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 택시가 승객도 태우지 않은 채 그냥 운행만 하면 그 택시기사는 돈을 벌 수가 있나요? 돈을 못 벌죠. 그 택시 안에 누군가의 승객을 태워서 그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이 택시기사도 당연하게 돈을 받잖아요. 자, 이 누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누리호를 발사를 하면서 독자적 기술에 대한 포인트를 또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같이 함께 탑재돼서 날아가는 것이 위성이에요. 위성에 대한 얘기, 오늘 앞으로 남은 2페이지에서 얘기를 드릴 텐데, 위성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 자체를 발사하는 것 자체는요,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체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연료까지 들어가면서 날려야 되잖아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행성에 이 로켓을 나중에는 보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지금의 시점에서는 로켓을 발사하는 것 자체는 돈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켓 자체로는 돈을 벌 수가 없다. 다만 실어나를 위성, 고객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로켓 산업이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켓을 만드는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로켓에 탑재하는 이 위성을 만드는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발사체에 대한 성능, 위성 분리 기술, 이 위성을 정확하게 궤도에 놓을 수 있는 정확도, 이 3가지 포인트가 사실 이번 누리호 발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누리호 사체 발사에는 어떤 위성들이 탑재가 되느냐? 대표적인 두 가지의 위성이 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위성 3호. 이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궤도에 놓을 수가 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대학이나 신생 기업에서 만든 큐브 위성 10개를 같이 탑재할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나 이 큐브 위성 10개가 정확하게 궤도에 모두 다 안정적으로 올라서게 될 경우 위성에 대한 소재와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감까지 함께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딱 보더라도 그래도 난 AI와 반도체가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 우주항공과 위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반도체만 볼 게 아니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의 주가 차트입니다. 자, 이 기업의 주가 차트는요, 무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황금선과 이정표를 토대로 주가가 움직임을 보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는 황금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였다가 갑작스럽게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면서 나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길 위에 무사하게 도착을 했어요 라고 알려주는 이정표가 자리를 딱 알려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17,000원이었어요. 17,000원이었던 주가가 이 황금선을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11만 8,800원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6배에서 7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 상승분에 대비했을 때보다 더 많이 올랐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앞서 말했던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실적들이 안전하게 발생이 된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사실 민간 주도하에 이 누리호 4차 발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장 주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황금선 밑에서 주가 움직임이 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가는 15,000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2020년도와 21년도 때 당시였는데요. 황금선 위에서 무사하게 주가가 안착이 됐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5,000원이었던 주가는 112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하나 담아서 가면 우리가 삼성전자나 일반 반도체 우량주들을 담는 것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큰 수익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지금 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주가 상승률은 대부분 황금선 위에서부터 출발을 하더라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좀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첫 번째 보물지도 지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황금선 밑에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는 이정표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는 황금선 밑에서 이탈이 되지 않은 채 어떻게 되고 있죠? 고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저점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우상향 차트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이 공부 종목 딱 드리고 여러분들께 알아서 하세요라고는 하진 않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황금선과 이정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는 방법은 이여행 MC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죠. 이사건 가이드와 함께 핵심 키워드 공부해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를 열심히 공부를 했죠. 관련해서 제대로 또 준비된 기업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사건 가이드 종목 보물지도인데요. 이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을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이 보물지도는 이사건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고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게 공부의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잠시 이사건 가이드의 교육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고 금방 돌아올게요.
네, 이상원 가이드 도와주세요. 시장이 정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럴 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수익으로 향하는 확실한 좌표 저희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원 가이드. 나침반 기법 오늘 어디부터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나침반 기법은요, 이정표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릴까요? 특히나 지금의 이정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차트상에서의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캔들이 단순하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즉 올라갔냐 내려갔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늘 시장에서 많은 인기가 있었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래가 동반이 됐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졌다면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오히려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어떠한 포인트로 살펴봐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을 보시면 내가 가진 주식이 오늘 좀 떨어지고 있어요, 걱정이 돼요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교육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럼 걱정을 조금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캔들을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빨간색 양봉과 파란색 음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뭐 어떤 캔들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려있고 어떤 캔들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가 달려있고, 그 꼬리의 위치나 혹은 장대 양봉이냐 빨간색이 가득 찼냐 파란색이 가득 찼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분석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거래량이거든요. 흔히 말해서 주가가 오를 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이해도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높은 산을 올라가는 투자자가 있어요. 근데 이 투자자는 지금 등에 아무것도 안 메고 있습니다. 짐도 없이 하루 만에 저 산을 갔다 오겠다고 지금 출발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저렇게 높은 산을 하루 만에 맨몸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믿어지시나요? 자, 못 믿겠죠. 자, 근데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한 투자자는요, 가방에 짐을 잔뜩 실었습니다. 자, 이 짐을 잔뜩 실은 상태에서 이 높은 산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짐을 잔뜩 싣고 준비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산을 올라간다라고 해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을 캔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등에 있는 짐을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등산을 했다라는 것과 거래량이 있는 상태에서 등산을 했다라는 것, 말 그대로 신뢰도를 결정짓는다. 자, 왼쪽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양봉이 있어요. 양봉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떠한 것으로 해석을 하죠?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근데 짐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랐으면 자연스럽게도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짐이 없기 때문에 저거 올라가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중도 포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긴 양봉이 만들어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그 긴 양봉도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재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흔히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식들을 차트를 딱 열어보면은 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긴 장대 양봉의 밑에를 보시면 거래량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가만히 횡보하고 있을 때는 거래량이 이만큼씩 나와요. 근데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을 때는 거래량이 똑같이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거래량을 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그 거래량이 함께 동반이 돼야 나중에 다시 눌림이 나오더라도 추가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반대로 음봉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주식들도 파란색 음봉을 만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잔뜩 실려 있으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하락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겠죠. 그럼 만약에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하락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잡아볼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바로 거래량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러한 패턴들을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정표를 통한 기법 N자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N자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주식을 눌렸을 때 잡을 수 있는, 즉 눌림목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단기적 상승 패턴으로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캔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들 오른쪽에 있는 캔들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캔들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어떠한 경우에 만들어져요? 주가가 열심히 상승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원래대로 내려가서 마감을 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가가 쭉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을 해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딱 보더라도 다음날 회복을 시켜줬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고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윗꼬리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정표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한번 시켜드릴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이정표와 황금선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차트를 함께 공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월 17일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보물지도입니다.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황금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황금선 밑에서 우하향하는 차트가 만들어졌다면 지금의 현재 시점은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줬고 해당 부분에 대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정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9만 원대부터 16만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ICTK라는 종목입니다.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기존에는 보시면 황금선 위에서 주가가 좀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금 전 페이지 했던 것의 응용 버전인 거예요. 황금선 위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재상승의 가능성을 보고 이정표와 함께 공략을 했을 경우 대략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는 종목은 한중 NCS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제가 11월 5일에 여러분들께 보물지도로 알려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황금선 밑에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고 우상향을 해주는 차트가 나오더라. 자, 오늘 여러분들께 계속 황금선과 이정표를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 차트도 아직 제대로 분석을 못 하시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주식여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두 번째 보물지도까지 함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황금선 밑에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위에 이정표와 함께 꾸준하게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종목이라는 점. 자, 황금선 닿을 때마다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보물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 다 함께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이정표와 황금선에 대한 분석 방법도 여러분들께 또 알차게 교육 자료까지 준비했으니까 꼭 함께 하셔서 많은 것들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보물지도를 통해서 어디로 저희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짚어줬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안전한 투자의 대가다운 안목으로 두 번째 보물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한 기업이 아니겠고요. 나침반 기법으로 고르고 골라서 특별히 엄선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보물지도만 손에 쥐게 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저희 제대로 된 기회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가 평소에 너무 어려우셨던 분들은 오늘만큼은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매수의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소통 창구 통해 들어오시면 보물지도 제공해 드립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일단은 휴대전화를 얼른 꺼내 주시겠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 QR코드 부분, 이 부분을 스캔하시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소통방에 참여하시면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혜택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혜택입니다.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죠. 매주 화, 목, 일 밤 9시 라이브 방송 진행합니다. 바로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여러분의 모든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만나보도록 할게요. 테마는 알겠는데 종목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 굉장히 어려우셨죠. 그런데 이거 하나면 됩니다. 저희가 테마 섹터 로드맵을 알차게 제공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상원 가이드 직강으로 차트 기본 교육을 도와드릴 거예요. 이 자료 하나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차트 마스터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을 보니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투자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상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상원 가이드 오늘 마무리하는 맥락으로 투어 마무리 브리핑 도와드려 볼까요?
네, 우리가 결국에 여행을 할 때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사실상 여행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의 투자 여행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두 가지의 기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왼쪽에 보면 투자자가 무슨 길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황금선. 어떻게 보면 이제 길이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알려주는 이 황금선에 대한 지표를 알려드릴 거고요. 자, 황금선이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길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정표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 이정표를 정확하게 캐치해주는 빨간 이정표에 대한 지표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지표들을 토대로 우리가 보물지도를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 드릴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주식 여행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나 좀 관심이 생겨서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항상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가장 헷갈리시잖아요. 자, 계좌 개설이나 뭐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뉴스를 찾는 방법,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제가 또 친절하게 가이드로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셔서 올바른 투자 여행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을까요? 저희와 함께라면 주식 여행도 걱정 없겠죠. 저희 오마이 주식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투어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고 OBS 경인TV도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